여러분은 기름진 땅의 노예 또는 척박한 땅의 군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택할 것인가요? 진정한 행복이란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의 역사책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헤로도토스가 던졌던 그 질문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음과 영혼의 양식, 도토리, 5번째 시간, 헤로도토스의 역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 그 5번째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는 패널 K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제가 저번 주에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이번 주에 다시 나타났고요. 나타났어요. 조금 좋은 컨디션으로 네, 다시 나타났는데 음, 저번 주에 한 주 쉬었더니 뭔가 조금 굳은 것 같아요. 뭐가 굳었어요? 말이 뇌를 좀 깨워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같이 녹음하는 거 오랜만에 하니까 조금 감이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네. 봐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얼굴은 되게 좋아 보여요. 다행이네요. 네, 지난주에 좀 몸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걱정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도 그 뒤에 예배 때도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푹 쉬니까 오히려 네. 얼굴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이럴 때 K님한테 포럼을 시켜야 되는데 오늘은 아니죠. K님 순서가 아니죠. 다다음 주에 더 좋은 그런 컨디션을 위해서. 그렇죠. 다음 주에 네. 네, 다음 주에. 더 좋은 컨디션으로 여러분 앞에 또 선보이기 위해서. 네. 아무튼 뭐 K님 몸 관리 잘하시고요. 네. 네. 또 청취자 여러분들도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네. 네. 몸 관리 정말 만전을 기하시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잘 챙겨 드시고 깊은 호흡, 깊은 음식 하시면서 깊은 기도하시면서 건강 꼭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K님 뭐 그동안 쉬는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아까 말하지 않았나요? 그랬어요? 그냥 뭐 쉬었다고? 내가 못 쉬고. 들었나? 아까 얘기하면서 그냥 말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포인트를 찝어주세요. 딱 이렇게 꽂혀야지 제가 기억을 하겠죠. 지난주에는 K님 안 계셔가지고 제가 혼자 떠들었거든요. 네. 시간이 붕 떠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거 하기도 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틀어놓고 혼자 떠들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 앞부분에 조금 듣고 요즘 잘 못 듣고 있거든요, 방송을. 본인 나오는 것만 듣는구나.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듣고 어떤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모니터링에 철저한 네. 우리 K님. 모니터링을. 필요한 건 필요 없는 건 듣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안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네, 저도 올릴 생각이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뭔가 올라와 있어가지고 뭐지? 이러고 딱 들어왔다가 혼자 떠드셨구나. 그래서 그랬죠. 네, 사실은 뭐 그냥 중요한 내용은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 그냥 떠오르는 걸 의식의 흐름대로 쭉 이야기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랜디의 서재. 그런데 뭐 네, K님이 혹시나 이제 못 오시더라도 독서 포럼 자체가 이렇게 멈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오랜만에 봐가지고 다시 좀 방송도 활기가 살고 네. 지난주 거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은근히 청승 맞을 거예요, 되게.
그 썸네일도 되게 차분하게 심야의 어떤 방송 같은 느낌이. 그거 네. 도서관에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서재에 관련해 가지고 공짜로 쓸 수 있는 사진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이렇게 라이센스 프리 있잖아요. 그거 중에서 제일 그냥 되게 새벽 감성 그렇죠. 사진이더라고요. 그냥 혼자 있어도 이 사람이 오늘 좀 감성이 취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끔 찾은 거예요. 네. 아무튼 뭐 잡설은 네, 이 정도로 하고 그 지난번에 저희 레버리지 이렇게 포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레버리지 포럼 할 때 가장 그러니까 저희 도토리를 청취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가장 많이 좀 호응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함께 포럼하고 싶다 의견을 내주신 게 바로 레버리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레버리지에 관련된 포럼들을 우리가 읽어보고 했는데 그 사이에 포럼이 하나 더 도착했어요. 읽어보셨나요 이거? 어떻게 저는 못 읽어봤어요. 이게 댓글로 달렸는데 댓글에 달렸구나. 네. 근데 아마 좀 늦게 달려가지고 따로 보지 않으면은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스토리에서 앞부분만 살짝 읽었다가 아 이거 스토리에 다 읽으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 이제 여기 이른바 기쁨이 님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1화 때도 아주 장문의 포럼을 보내주셨던 그분이 이번에는 이제 댓글로서 공개적으로 데뷔를 하셨어요. 그래서 책을 좀 읽으시는 분인 것 같아가지고 네. 이분은 이제 되게 글 구성이 길고 되게 긴가 봐요. 예, 되게 길어요. 길고 그리고 이제 좀 촘촘해요. 그래서 한번 이거 읽어보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부터 네.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토론부터 나눠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저도 읽어보긴 할 건데 직접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아트리스 은영 전님이 보내주신 댓글. 안녕하세요 램디. 하핫 레버리지를 이제서야 정리해서 보내요. 저에게 레버리지 책은 메시지에서 나오는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읽기 시작했던 책이에요. 도토리의 포럼에서 나와서 기대감을 가지고 독서 포럼도 들었습니다. 사실 공감했던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 많이 빠졌다 싶었던 생각들도 있었답니다. 이건 사실 얼핏 생각으로 포럼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우리 K님이 책에서는 우리가 계속 듣는 단어라 스킵했구나 싶습니다. 레버리지의 기반이 되는 VVKIK를 우리 K님도 삶, 복음, 업의 관점에서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시작점이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기에 물론 세상의 엘리트들은 포럼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내가 레버리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나 중심적 사고로 이걸 정리할 것 같은데 복음을 더 알아가고 싶다는 K님에게 메시지가 나의 가치로 정리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저도 정리해 보려고요. 또 레버리지를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포커스가 돼서 사실 K님이 뒤에 리더에 대한 이야기도 못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범인이죠.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을 계속 짚었던 거는 제가 계속 그렇게 추궁을 했었죠. 그래서 뒤에 좀 이야기를 못했는데 아무튼 계속 읽어볼게요. 레버리지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을 아웃소싱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그 일에 맞는 일을 위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답니다. 근데 포럼에서 신기한 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같이 가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사실 공통의 가치를 나누고 서로 함께 가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나와서 또 비슷하게 결론을 맺는 것 같습니다. K님에게 주는 독서 포럼 팁인데 책에서 영감 받았던 부분을 인용하여 내 생각을 포럼에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저자의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실 레버리지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24시였어요. 이 책에서도 우리가 하루를 관리하지 않으면 하루가 우리를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나의 오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나온 답이 24시 기도였거든요.
레버리지는 나의 오늘 속에서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24시 기도,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도 계속 이 부분에 레버리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이 좋은 내용이 참 많아서 정리하는데 애를 먹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도토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케이님과 랜디님의 팬이 된 것 같아요.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댓글을 달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5분 포럼입니다. 바로 바로 이게 5분 포럼이에요. 딱 5분 될 것 같네요. 제가 딱 5분 동안 읽은 것 같아요. 이거 어때요? 들으면서? 근데 VVKIK가 뭐예요? VVKIK 모르세요? 그 레버리지 책에 나오는 그 개념이요. 근데 K님이 뭐지? 저한테 교회에서는 VVKIK 말씀하셨거든요. 이 메시지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그 책에서 나온 건가요? 책에서 나온 거 레버리지. 아, 그러니까 레버리지 책을 리뷰한 걸 이렇게 쭉 보고 그리고 레버리지 책을 보면은 그러니까 VVKIK 그러니까 V가 value, 비전 기억나세요? 키 리저트 너무 대열이요. 오래돼가지고 까먹었나 봐요. incoming generating task 그리고 key performance indicator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이제 VVKIK인데 좀 어려워요. 이 외우기 CVDIP가 훨씬 외우기 편하지. VVKIK가 그 외우기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가치, 비전, 핵심 결과 영역 그리고 소득 창출 업무 그리고 핵심 마지막에 뭐지? 그러니까 그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억났어요. 네네 그렇게 5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실 레버리지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주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VVKIK를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이 기쁨이님은 그 VVKIK가 언급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작가가 그러니까 마치 우리 메시지 들을 때 CVDIP 마냥 네.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게 VVKIK거든요. 음. 논부어란 사람이. 사실 이제 기억 좀 나죠. 네. 아마 K님은 이걸 VVKIK 이런 식으로 정리했다기보다는 그냥 내용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정리를 네네.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항상 이 사람이 그 말하고 있는 그 단어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 안에 개념들이 그래서 조금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맞아요. 사실은 저는 그때 포럼 했을 때 그냥 그대로 좋았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제가 레버리지 책을 읽지 않았기도 했고 그래서 뭐 VVKIK가 그 안에 나온다든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도 했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것을 포인트로 얘기하는지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그냥 내용이 다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책을 읽어봤거든요. 네. 읽어보고 이 사람은 VVKIK로 이걸 각인시키려고 하는구나. 키워딩을 하는구나. 그거를 좀 알게끔 됐어요. 이거 나중에 K님이 네. 좀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다락방 메시지 있잖아요. 네. 그게 좀 각인성이 뛰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공통된 키워드로 진짜 많은 메시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포괄적일 수 있는 메시지를 그냥 단어 몇 개로 함축시키는 그게 상당히 키워딩이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는 측면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냥 랩넌트라고 하면은 그 랩넌트 안에 사실 이 랩넌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진짜 메시지를 3박 4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많은 게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3분 동안 설명할 수도 있고 정말 3일 내내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CVDIP도 마찬가지죠. 네. 사실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나의 CVDIP는 뭘까?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포럼이 나오도록 계속 재생산이 되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각인성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네. 사실 뭐 정말 뭐 다락방이 그러니까 인도받을 수 있었던 거는 물론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걸 잡았기 때문이지만 이제 만약에 그냥 세상적인 전략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사실 그런 키워딩 면에서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듣는 거랑 공통된 단어로 얘기해 주는 거. 남들이 그러니까 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 또는 읽지 않았던 사람들, 나중에 읽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좀 함축화된 단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해 주는 거.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의 경우에는 그게 VVKIK예요. 되게 처음 나오는 단어라서 생소함과 동시에 이 책만이 가지고 있는 유리성이고 그리고 좀 이 책에서 이 롬 무어라는 작가가 좀 밀고자 하는 그런 키워드이기 때문에 언급을 해주면은 훨씬 더 좋은 포럼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5분 포럼이 저의 어떻게 보면 태스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책을 읽을 때 너무 좀 그러니까 좀 파고들기보다는 좀 뭔가 전체적으로 약간 숲을 보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왜냐면 그래야 저의 태스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해지는 면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책이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이제 복음적인 관점으로도 봐도 되게 알찬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좀 여유를 더 가지고 있을 때 한번 다시 보고 이 포럼을 다시 한번 읽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 책을 한 번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포럼으로 모든 걸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나눌 포럼이 이제 진짜로 독서 포럼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단 하나 던져준 거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재창조해 나가는 거를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쁨이님이 이야기해준 그 팁, 독서 포럼 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이거 어떤 부분인지 알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요? K님에게 주는 독서 포럼 팁인데 책에서 영감받았던 부분을 인용하여 내 생각을 포럼에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저자의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 잘 모르겠긴 한데 네. 이해를 조금 잘 못했어요. 책에서 조금 어렵게 쓰신 것 같긴 해요. 책에서 작가가 한 말을 음, 인용을 한다는 게 네. 그냥 작가가 한 말을 그대로 읽는 건가요? 맞아요. 그대로 읽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좋은 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지난번에 빅픽처 책을 네. 포럼했을 때 책의 구절들을 그냥 들고 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인생이란 말이야 뭐 이렇게 그 사진을 찍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그냥 직접 그냥 퍼가지고 읽는 경우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책의 특정 구절을 그냥 읽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디테일을 채울 수가 있죠. 네,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레버리지를 물론 3번 포럼 할 때는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네. 5번 그러니까 포럼 할 나중에 때는 이걸 다 할 필요 없는데 설명을 더 그렇죠. 자세히 하면서. 그래서 중간중간 인상 깊었던 부분을 갖다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인상 깊어서가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구절을 갖다가 그냥 뭐 줄을 치거나 아니면 책에다 줄치기 아까우면은 또는 뭐 이북이면은 그러면은 그냥 이거 긁어가지고 복사 붙이기 해놓거나 해서 스크랩을 해놓는 거죠. 책에 구절을 스크랩을 해놔서 그걸 무기로 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막 제가 막 추궁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순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할 때 그러면은 이 사람의 말을 방패 삼아가지고 네. 이제 제 생각을 뒤에서 정리할 수가 있죠. 뒤에서 정리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인용이에요. 이거 인용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잘 쓸 수 있는 곳.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좀 어렵구나. 학술적인. 맞아요. 논문에는 반드시 인용이 들어가야죠. 논문에 반드시 인용이 들어가고 또 제가 그냥 제시하고 싶은 거는 이 인용이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곳은 복음 전할 때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처럼 그렇네요. 파워풀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는 게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시는 게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맨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고 설교 본문이 나오고 네. 그걸 인용해가지고
계속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성경의 저자 누구는 이렇게 간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래서 대언이 가능한 이유는 인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인용이 가능한 거는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짚어주신 부분이 대단히 많지만 저는 이 인용이란 부분, 그 부분을 일단은 K님의 하나의 미션으로 네. 잡아서 다음 포럼 때부터 한번 인용의 진수를 한번 보여주면 어떨지. 진수까지. 아니 그 인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인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걸 센스 있게 쓰고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정말 책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해봐야지 가능을 하겠죠. 좋은 팁이네요. 네, 그 다음 주에 한번 그 인용에 대한 부분을 실천해 보면서 이걸 준비해 보면 어떨까 네. 하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기쁨이님 정말 감사하네요. 정말 길어요. 정말 긴데 우리 대신 네. 5분 포럼을 또 해주셨어요. 기회가 된다면 게스트로 한번 이 자리에 모셔서 전화 찬스. 전화로 한번 우리와 함께 해보심이 어떨지. 그 이분이 뭐 이렇게 책 읽는 거 가지고 글도 계속 쓰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갖다가 계속 포럼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좀 큰 관심을 가지는 분이신데 네. 그런데 이제 계속 함께 할 수 있으면은 저희야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아니면 이제 독자분들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같이 얘기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포럼을 보내주시면. 네, 이걸 포럼을 보내주시면 그냥 우리 책 읽지 말고 방송 한 번은 그냥 포럼 특집으로 그냥 끝내보는 건 뜻밖의 어떨지. 이득이. 그렇게 그냥 여러분의 많은 참여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제 rtvoice237 gmail.com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메일 쓰기 너무 귀찮다 싶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일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오픈 채팅, 카카오톡 오픈 채팅, 제가 지금 영상에다가 QR 코드 띄워드릴게요. 오. 그 QR 코드로 찍어주시면은 저희 오픈 채팅으로 1대1로 하는 오픈 채팅에 접속하실 수도 있고 그룹 채팅으로 접속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룹 채팅에는 저 혼자 있어요. 물론. 그런데 일단은 한번 원하시는 채널로 들어오셔서 마음껏 포럼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듣고 얼마든지 같이 포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포럼은 사실 혼자 사는 것도 포럼이 될 수 있지만 여러 명이서 함께 나눌 때 이렇게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잘 묵혀두지 마시고 한번 빛이 나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아무튼 그 기쁨이님의 포럼만 가지고도 저희가 충분히 나눠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 레버리지에 대한 관심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뭐 이미 지나간 책도 얼마든지 포럼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자유롭게 편할 때 들으시고 편할 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 방송이니까요. 아무튼 도토리 5번째 순서 오늘은 제가 책을 준비했죠.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헤로도토스의 역사입니다. 왜 이렇게 비장하세요? 이 책이 좀 비장해요. 비장. 이 책이 좀 뭐 편하게 읽는다 이런 느낌 그렇게 안 드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인문고전 뭐 베스트셀러, 뭐 인문고전 추천도서 이런 거에 거의 반드시 들어가는 책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인문고전 읽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그냥 겪게 되는 책, 이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책이면은 제목 자체가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역사예요. 이 자부심. 이 책이 역사라는 말의 원조예요. 아. 네.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네. 히스토리가 그리스어 히스토리아로부터 왔거든요. 아. 네. 그 그리스어 히스토리아의 원조가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 제목이 히스토리아예요. 그래서
히스토리아 그 뒤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히스토리아 아포데 식스 맞나? 아무튼 탐사 보고서란 뜻이에요. 이거 원래 역사라는 말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이거는 탐사다. 탐사를 보고한 거다라고 쓴 건데 그 탐사라는 말이 나중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책 때문에 역사라는 뜻이 되어버렸죠. 되게 네. 큰 의미가 있는 책이네요.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책이죠. 만약에 사학자다 그러면 뭐 100% 읽어야 되는 책이고 인문학 하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서양의 역사의 아버지는 헤로도토스 그리고 동양에는 사마천. 그래서 동양에서는 역사가 역사라는 말로 쓰이게 된 게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책 이름을 사기라고 지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역사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히스토리라는 말이 쓰이게 된 것이 이 사람이 책 이름을 히스토리아라고 지었으니까 역사라는 말이 히스토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역사라는 말 자체를 만들어버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책이니까 제가 비장하게 좀 깔 수밖에 없었죠. 5분 가능하실까요? 제가 이 책을 선정할 때 5분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나중에 생각이 났는데 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죠. 도전은 해봐야죠. 그리고 네. 규칙은 규칙이니까 이거는 진짜 넘길 가능성 100%인데 얄짤없습니다. 얄짤없죠. 이거는 거의 얄짤없죠.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게요. 네. 그러면은 헤로도토스의 역사 5분 포럼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그 타이머 눌렀어요? 네. 네. 지금 제가 포럼할 책은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지금의 터키 보드름 지방 할리카르네소스에 있던 그리스인이에요. 이 사람은 탐사 보고서를 남겨서 그 제목을 히스토리아라 지었고 그것이 지금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 탐사 보고서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 당시에 그리스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었어요. 엄청난 대제국으로 성장한 페르시아와 두 차례 이상 전쟁을 경험했고 이 페르시아가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른다. 어마어마한 국력에 페르시아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쟤네들과 왜 우리는 싸워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점이에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본인의 여행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그리스 사람들 입장에서 이방 땅이었던 페르시아, 이집트 등등 중동 지방을 여행한 그 기록을 남겨가지고 역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탐사보고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역사라는 책을 만든 이유는 인간들이 이룬 일을 잊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왜 헬라인들과 비헬라인들이 싸워야 되는 건가? 그것을 그 전쟁의 원인을 묻기 위해서 이 역사라는 책을 지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원인을 짚어가는 과정에 이 사람이 꼭 질문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과연 우리는 어디서 만족을 얻고 어디서 행복을 얻냐는 거죠. 그리고 그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과 비헬라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달랐을 수도 있다.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역사라는 책 안에서 풀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나쁜 군주가 될 것인가? 아니면 착한 군주가 될 것인가? 또는 기름진 땅의 노예가 될 것인가? 척박한 땅의 군주가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비헬라인들이 헬라, 그리스도로 쳐들어올 수밖에 없던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라는 책을 지었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행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인간지사는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사람이 계속 행운을 누릴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인생의 흘러감 그리고 인간지사의 흘러감을 통해서 역사를 갖다 결국은 기술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서술 방식 그리고 이 사람의 질문 여기에 대해서 랩런트들이 꼭 이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을 했고요. 이 사람이 서술한 방식 포럼의 방식이에요.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모아서 그거 갖다가 인용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 인용
그 인용을 적절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는 것에 너무 탁월해서 지금까지 쓸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이 원하던 그 질문,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랩런트들이 이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될 어떤 포럼의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리고 포럼을 갖는 것도 하나의 역사의 기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도행전이나 성경도 하나의 역사의 기록이죠. 그런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것이 역사의 기록이라고 볼 때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한 번쯤 꼭 읽어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귀한 포럼을 나누는 방식을 회복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능 맞춰서 지금 논술 준비하는 랩런트들 만약에 인문 쪽이면은 이 책 정말로 읽어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로 꼭 읽어봐야 되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미 지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5분 포럼은 여기까지 하고 싶네요. 끝인가요? 네. 4분 걸렸어요. 4분 4분도 안 걸렸어요? 걸렸어요. 더 얘기할 거 사실 많은데 3분 51초 정도. 3분 51초밖에 안 걸렸어요. 네. 왜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책이 이제 다루는 부분 그 다루는 역사때가 그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바사의 역사. 에스더 알죠? 네. 그 시점이랑 되게 비슷해요. 다니엘, 에스더 이 시점이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크로이소스, 키루스, 그리고 캄비세스, 다리우스, 크세르크세스 이렇게 5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 중에 키루스랑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나오죠. 그래서 성경 역사랑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도 이 역사라는 책은 한 번쯤 읽어볼 만하다. 상당히 어려운 책인 건 틀림이 없어요. 어려운 책인 건 틀림이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그 좀 부담 없이 아니요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있는데 그래도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 어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 일화들 중심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죠. 그리고 뭐 역사를 기록하는 2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편년체, 두 번째는 기전체. 편년체는 딱 그거예요. 우리가 역사 시험 볼 때 외우는 방식. 1592년 임진왜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편년체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래서 쭉 기록해 나가는 걸 편년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연도별 기록 방식. 그게 편년체고 그리고 기전체는 에피소드별이에요. 그러니까 사건별로 쭉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 게 바로 기전체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전체에 속해요. 굳이 따지자면. 왜냐면은 뭐 연도별로 쭉쭉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만을 쏙쏙 골라내가지고 쓴 책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기전체에 속해요. 이 헤로도토스란 사람도 기전체로 이거를 서술했기 때문에 연도별로 딱딱 맞진 않아요. 근데 좀 에피소드 이런 게 좀 잘 살아나 있고 좀 읽히기가 좋은 그런 책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 아닐까 싶어요. 원래는 이 내용까지 다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 한 3분 정도를 그 얘기하는데 쓰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추천까지 그렇죠. 해주셨어요. 한번 뭐 깔 때 있나요? 글쎄요. 이 포럼에 대해서 한번 신랄하게 까볼 때가 있나요? 듣는 입장에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굳이 깔만한 곳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 너무 감사한데 네. 근데 한번 뭐 그러니까 사실은 뭐 까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들으면서 어땠어요? 들으면서 제가 역사나 이런 세계사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겁을 먹긴 했어요. 왜냐면 이름 자체가 역사니까. 헤로도토스 역사. 근데 되게 생각보다 조금 역사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야기도 있고 또 철학적인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 좀 하면서 조금 종교랑도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포럼의 방식 같은 것도 어떻게 사수를 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그런 것 제가 같아요. 한 포럼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할 게 없나요? 들으면서 어땠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 것 들으면서 같았어요? 사실은 제가 참 이런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긴 한데 그래도 네.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따끔하게 지적을 하자면은 네, 사실은 제가 5분 포럼 하는 이유는 K님이 다음 주에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걸 그냥 잘하니까 배워라가 아니라 저도 잘은 못하거든요. 저도 이제 시간 배분 같은 것도 약간 실패를 했고 5분 있으면 5분은 다 써야 되는데 그걸 너무 막 시간을 아끼려다가 중요한 내용을 너무 생략해 버렸고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게 이 역사라는 책에 반의 반도 제대로 얘기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냥 그 다른 사람이 이제 나의 미션을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K님이 실제로 그걸 써봤을 때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구나라는 거를 네. 좀 파악해보는 것도 대단히 좋은 연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어떻게 말하는지나 그런 구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는 그 생각만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내용을 네. 이해 못하지 않고 음,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음, 그런 거에 대한 메모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로도투스의 역사라는 음, 책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네네. 사실 그래서 그 음,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음, 질문하니까 생각해보지 음. 않았는데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음, 제가 더 어려운 책을 들고 올 때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네, 왜냐하면 내용이라는 거는 그 뒤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K님이 제대로 질문을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제가 깝깝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주제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가? 이 사람이 이걸 왜 하는가? 그거 그리고 나는 이걸 왜 들어야 되는가? 그거를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K님이 진행 욕심을 낼 필요가 없거든요. 엄연히 그냥 제가 진행자고 네. K님이 패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네. 네, 들으면서 보면 되니까. 같이 하다 보니까 음, 그런 게 좀 저도 모르게 부담이 조금 됐었나 보네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랜디와 K의 도토리이기 때문에 K님도 자신의 역할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가장 처음이었을 때처럼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들으시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은 K님 한번 뭐 이 책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있나요? 아까 쭉 음, 적으시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네. 행복이란 뭔지에 대해 결론을 좀 냈나요? 어떤 행복이 뭔지. 이 사람이 얘기한 방식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 사람은 인용을 했어요. 음, 인용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도 어느 정도 기술을 하겠는데 이 사람이 행복은 무엇이다 라고 결론을 내진 않았어요. 근데 아, 이 사람이 수많은 에피소드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들어서 행복은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에피소드는 되게 많이 남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 등장하는 왕이 크로이소스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크로이소스 그리고 키로스 그리고 캄비세스 다리우스 크세르크세스 이렇게 5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크로이소스는 이 중에서 나머지 4명하고 좀 달라요. 크로이소스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속하는 리디아의 왕이었고요. 네. 나머지 4명은 지금의 이란 지방에 속하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사실은 다뤄야 될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왕들이에요. 크로이소스는 이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한테 망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크로이소스 얘기가 제일 처음 나와요.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행복에 대한 걸 끊임없이 질문했던 사람이 이 크로이소스이기 때문이에요. 이 크로이소스는 진짜 정말 잘 나가던 왕이었어요. 자신이 너무 부강했고 그래서 막 너무 가진 게 많은 거야. 그리고 막 왕비도 엄청 이뻐요. 막 그런 사람이에요. 왕비가 이쁜 사람은 그 전이다. 그 전이고 아무튼 크로이소스는 이제
되게 가진 게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되게 가진 게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그리스의 현자 솔론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네. 이 솔론이라는 사람이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그 크로이소스가 이 솔론이라는 사람한테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정말 세상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데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은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의 요지는 답정너거든요. 나라고 말해. 나처럼 행복한 사람 본 적 있어? 없을걸? 이거예요. 사실은 그건데 솔론이 텔로스라는 사람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전혀 뜬금없이. 그 텔로스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아테네의 유명한 전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적군과 용감하게 맞서 싸우다가 본인은 전사를 하고 대신 이제 이 적군들을 완전히 물리쳐내요. 아테네 사람들이 다 지켜내고 이 사람이 정말 희생을 해요.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 뭐가 행복이 있냐. 그래서 크로이소스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질문을 해요. 그럼 두 번째는 그럼 두 번째는 누군데? 내가 두 번째 내면 되겠지?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더 그 다른 사람 얘기를 해요. 클레오비스와 비톤 이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누군데? 라고 하니까 그 지금의 올림픽 있죠? 그러니까 올림픽이 원래 올림피아 축제잖아요. 그리스에. 그 올림피아 축제의 여자 버전이 헤라 축제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헤라 축제에서 스포츠를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여자들은 그 헤라 축제를 보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올림픽 축제는 못 보고 헤라 축제를 보러 갈 수 있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그 헤라 축제를 꼭 보러 가고 싶은데 이게 거기까지 보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병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업고 뛰어가요. 이 클레오비스랑 비톤이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크로이소스가 이쯤 되니까 열받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대체 뭐가 행복한 사람이냐고. 그리고 그 나는 행복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솔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전하는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 사람, 그러니까 솔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다. 지금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다음 날 그냥 한 방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게 삶을 마감했다. 그런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당신에 대해서, 전하에 대해서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행복하게 삶을 마친 사람이 행복한 거다. 라고 솔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 크로세스라는 왕이 결국엔 망해요. 네. 그러니까 터키 지방의 가장 이제 뛰어난 지도자였는데 그런데 더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죠. 페르시아의 키루스. 이 키루스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이 키루스한테 완전히 망해요. 완전히 망하고 이 사람 그 크로이소스도 이제 화형을 당할 뻔했는데 구출됐어요. 구출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구출된 크로이소스가 그 전에 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되게 재밌는 게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그리스 신전 델포이 신전에다가 수많은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 크로이소스가 왜 그런 짓을 했냐라고 하니까 델포이 신전에다가 예물을 바칠 때 그 안에 이제 사제들이 있잖아요.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제들 있잖아요. 이 사제들이 이제 신탁을 받는 거죠. 신탁을 받으면은 약간 이제 우리나라 무당하고 비슷해요. 약간 뿅 간 상태에서 이렇게 신탁을 내려줘요. 네. 그러니까 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막 제우스 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운세 같은 건가요? 그렇죠. 운세나 뭐 조언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알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러면 너는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 행복하게 보낼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크로이소스는. 그러니까 끝까지 행복을 갈구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였어요. 어, 크로이소스랑 이제 키루스랑 전쟁을 펼치게 될 것인데 페르시아랑 이제 그 리디아랑 이렇게 전쟁을 펼치게 될 상황인데 근데 그 왕이시여 왕이 전쟁을 일으키시면 대제국 하나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크로이소스가 대제국이면 페르시아지 페르시아가 망하겠네 싸워야지 했는데 대제국이 페르시아가 아니라 리디아가 대제국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망했어요. 아, 자기네도 만만치 않은 대제국인 거 깜빡하고 그냥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탁을 받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델포이 신전에다가 예물을 바치고 거기에 이탁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크로시우스가 키루스 앞에서 나는 나 자신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나는 부자였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줄 알았는데 키루스 폐하가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나는 내 재산만을 자랑했고 내가 왜 불행한 사람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이 크로이소스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크로이소스의 일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행복론이에요. 그게 행복론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크로이소스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데 처음에 제시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다음 왕 때로 계속 이어져요. 이 이야기에 대한 질문이. 네. 조금 그러면 그 다음에도 그 행복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네. 그 중에서 조금 가장 인상 깊은? 인상 깊은 거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 다음이 이제 키루스. 그게 썰푸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원래 이야기책이에요. 되게 재밌게. 그러니까 저는 이 역사책을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로도투스 이 사람이 썰을 잘 풀어. 짤꾼이고. 네, 그러니까 이야기꾼이라고 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역사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럼을 너무 잘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어렵지만 재밌게 읽었어요, 이거. 키루스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 역사에 등장하기 때문에 아실 필요가 있어요. 키루스는 성경이 누구냐? 고레스예요. 성경에 바사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그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섬기는 왕들 중에서 마지막 사람 이 사람이 키루스예요. 다니엘이 원래 바빌론에 끌려가서 그곳에 포로로 지내다가 그 바빌론의 새 왕을 섬기고 마지막 바빌론 왕이 키루스한테 멸망하죠. 이 고레스한테 멸망해서 바사왕 고레스까지 섬기다가 이제 다니엘이 이제 세상을 떠나죠. 근데 이제 이 고레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러면 바빌론도 점령한 거고 이 리디아도 점령한 거고 애국까지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까지 점령한 거예요. 이집트는 그 지리 잘 아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땅 자체가 엄청 좁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진입하려면은 엄청 좁기 때문에 방어하기 너무 좋아요. 이 이집트가 뚫리려면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오거나 이집트로 들어가거나 이게 이집트의 경계망을 뚫고 들어가려면은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야 이게 안 뚫리는 천혜의 요새인 거예요. 애초에. 근데 키루스는 그것도 그냥 육로로 뚫어버려요. 그 정도로 엄청난 그 지략과 뛰어난 그 이렇게 국력을 가진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레스가 성경 안에서도 엄청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 이방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과 상관없는 이방인들 중에서 이토록 성경 안에서 칭송을 받는 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제예요. 그러니까 크로이소스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제인데 이 고레스가 왜 칭송을 받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두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네는 너네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잡고 노예로 부려도 되는데 너무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말로 그거를 실제로 실천을 했어요. 실천을 해가지고 그냥 풀어준 것도 아니고 너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너네들이 쓸 것까지 들고 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네 하던 대로 너네 신을 섬기고 너네 여호와를 섬기고 성전을 재건해 하고 다 풀어줘요. 이게 역사에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어떻게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 어떻게 재건이 됐느냐 이게 다 고레스 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 고레스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닌가 생각했던 사람이 있을 정도로 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착각한 사람이 있었을 정도래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 이름이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실제로 있었을 정도로 정말로 그 너무 정의롭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정의롭고 정치상에서도 문제가 없고 뭐 심지어 국력도 뛰어나고 가진 거 다 가졌고 진짜 뭐 이란 땅에서 이르기부터 해가지고 터키 뭐 이집트 중동 그리고 거의 해가지고 이제 유럽 인근까지 이렇게 그리스를 위협하는 모양새로 여기까지 딱 들어왔을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그 당시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땅과 국력을 차지하고 있던 거죠. 이런 사람은 과연 어떻게 행복했는가를 네. 질문하는 거예요. 과연 행복했는가? 성경에서까지 인정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행복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친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많이 차지했는데 이 차지한 땅들이 잘 보면은 그러니까 중동 땅이 좀 애매해요, 되게. 그러니까 경작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농산물이 은근히 잘 안 나요, 여기가. 그래서 땅을 넓게 차지하긴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건질 게 많지 않다. 식량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땅들인 거예요. 사막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만족을 못하고 우리가 차지한 땅들은 척박한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척박한 땅의 군주가 될 것인가? 기름진 땅의 노예가 될 것인가? 이 질문이 나와요. 이 질문이 왜 나오냐면은 이제 우리가 척박한 땅을 떠나서 더 기름진 땅을 차지합시다. 그 기름진 땅이 어디냐?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유럽이에요. 네. 유럽으로 가자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진짜 대단해요. 고레스 왕이 이거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서술을 해요.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 제안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아. 근데 할 수 없으면 그렇게 해. 할 수 없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배계급에서 피지배계급이 될 각오는 해야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무슨 소린지 아세요? 그럼 더 좋은 거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네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고레스 왕이 했던 이 말은 나중에 그 군주들이 다 적어두고 본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뭔 소린가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땅을 차지하면 차지하는 거지. 왜 지배계급에서 피지배계급이 되지? 그러니까 척박한 땅의 왕에서 기름진 땅의 노예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더 좋은 땅을 차지하면은 신하들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냐고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리스로 가자. 우리가 끌릴 게 뭐 있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고레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렇게 하면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신하들의 말을 거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데 너네들 각오해야 될 게 있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노예가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압도적으로 센데 왜? 왜 그렇게 될까요? 글쎄요.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게 기름진 땅이잖아요. 지금 가려는 땅이. 네. 기름진 땅은 본인들만 탐을 내냐 이거죠. 그 탐을 내는 사람들이 이미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싸움을 아마 차지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고레스는 그걸 내다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신하들이
고레스 시대에는 더 이상의 정복은 포기하죠. 포기하고 고레스 이어서 뭐 캄비세스, 다리우스까지 그 영토는 지켜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어긴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어기고 결국엔 전쟁을 감행한 사람이 바로 크세르크세스란 사람이죠. 그 다음 왕인가요? 다다다음마. 다음. 네, 3대 후에 이제 이 고레스의 원칙을 깨고 결국엔 저 땅 너무 기름져. 아니 다리우스 때도 탐을 내긴 됐어요. 탐을 내긴 됐는데 근데 크세르크세스 때 아예 그냥 대놓고 쳐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페르시아는 지배 계급인가요? 피지배? 그러니까 피지배 계급은 아닌데 지금 이란이란 나라를 뭐 세계적인 강대국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좀 힘들죠. 네. 그러니까 미국한테 오히려 악의 축 취급을 받았던 때도 있었고, 그건 이라크인가? 아무튼 그 좀 이렇게 안 좋은 취급을 받았던 적도 있고, 좀 옛날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영광 이거에 비해서는 지금 가진 모습이 뭐 축구할 때 드러눕고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 고레스가 얘기했던 이 말은 결국엔 맞았죠. 결국에는 크세르크세스 이후로 하락세거든요. 페르시아는. 그래서 실제로 고레스가 얘기했던 이거는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이 크세르크세스 역사라서 계속 썰풀게 되네. 괜찮아요? 스테이님? 얘기 들어보시겠어요? 청취자분들은 괜찮으신지. 일단 크세르크세스 얘기는 나중에 좀 재밌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니까 네. 또 다른 거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볼게요. 다른 거는 이제 그런 포럼의 방식이 되게 궁금한데 네. 어떤 식으로 했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 네.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저번 주 방송이었나요? 또 포럼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느끼고 마쳤잖아요. 네. 그래서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아까 기쁨이님이 얘기했던 그 코멘트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인용이란 부분을 나는 좀 중요하게 봤다라고 네. 생각을 했잖아요. 어쩌면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을 보면서 인용이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헤로도토스는 포럼의 방식을 인용으로 사용했어요. 그걸 나쁘게 얘기하면은 카더라 통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하는 얘기는 몇 개 없어요. 이 1000페이지가 넘는 책 중에서 이 사람의 뭐 직접 조사 이거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 여행을 다 다녔거든요. 부자야 이 사람. 그러니까 일생 동안 여행만 다녀도 될 정도로 부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행을 쭉 다 다녀보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땅, 제국의 땅을 다 다녀본 거예요. 이 사람은 다 다녀보고 얘기를 들어서 그 얘기를 청취한 대로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막 우리 되게 궁금한 게 나일강은 때가 되면 막 범람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게 그 나일강의 그 하나의 이렇게 특징이잖아요. 네. 그 범람 때문에 애굽 땅이 되게 비옥하잖아요. 그 이집트가 강대국이 된 게 나일강이 범람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왜 범람해 얘? 그러니까 뭐 비가 그렇게 넘치도록 오나? 왜 이거 범람하지? 라고 하니까 계속 이 사람이 탐사를 해가지고 쭉쭉쭉 물어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나일강이 범람하는 거 말이야. 눈이 녹아서 그게 범람하는 거야. 눈이 녹은 거야 그거. 라고 얘기하는데 그 헤로도토스가 그걸 그대로 적어요. 야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일강 범람하는 게 눈이 녹아서 그렇게 되는 거래. 야 근데 그게 말이나 되냐? 라고 적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면 너무 허무맹랑한 거지. 야 아프리카 땅에 눈이 어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거 증명됐거든요. 눈이 녹아서 된 게 맞아요. 만년설이 녹아서. 네. 아프리카에 눈이 있긴 하죠. 눈이 있죠. 킬리만자로. 네, 있죠. 예. 그 눈이 그러니까 만년설. 그 아프리카에 눈이 있죠. 배웠던 기억이 나네. 네. 지리적인 상식.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다 더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도 지방인데 야 이렇게 더운 땅에 무슨 눈이 있어라고 헤로도토스는 생각했지만
본인의 생각과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적었죠. 인용을 했죠. 내가 하는 얘기는 아닌데 내 생각은 좀 다른데 들어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런 식으로 그냥 자신의 생각을 빼고 적었어요. 그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 그거는 후대한테 맡기는 거죠. 아, 솔직히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얘기하니까 적어는 둘게.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뭐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도 그렇죠. 있고. 나중에 이게 증명이 되느냐 누구 말이 옳았느냐 음. 이거는 후대가 알아서 판단할 거라는 거죠. 헤로도토스는 넘겨주는 걸로 역할을 끝낸 거죠. 이 사람의 포럼의 방식은 결론을 내는 게 아니에요. 야 행복이란 뭘까? 라고 물어보고 야 행복은 뭐야? 라고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 사람은 이렇게 고민했던 것 같고 다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야 행복이 뭘까라고 해가지고 답을 내려고 책을 읽으면은 깝깝하겠죠. 네. 그런데 깝깝하지 않은 게 생각을 하게끔 되거든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뭐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설득력 있게 들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생각할 거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철학자는 아닌데 이 사람을 통해서 철학의 문이 열렸어요. 이 사람 이후로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도 소크라테스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인용인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그 뒤에 철학자들의 그 유명한 코멘트들도 여기서 인용한 말들이 사실 되게 많다는 사실. 그래서 다들 생각하고 그 중에서 자신한테 레마로 부딪히는 부분들을 이 철학자들도 계속 포럼을 한 거죠.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책이네요. 대단히 중요한 책이죠, 이건. 그 철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이건 음. 읽을걸요, 아마. 왜냐면 그리스의 철학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사실은 뭐 이런 독서 포럼이나 뭔가 발표를 하더라도 되게 그런 결론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부담스럽고 좀 더 자신 있게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솔직히 생각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인용을 함으로써 그런 다른 사람에게 남기는 그런 방식은 방금 깨달은 것 같아요. 아, 그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굳이 결론을 내지 않아도 그렇게 한 방법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주춧들만 놔도 되는 거. 이 사람은 그냥 플랫폼만 깐 거죠.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강박관념 그게 되게 많았던 사람이라 가지고 뭐 특히나 이제 과학하는 사람들은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답을 내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알게끔 된 거죠. 이 사람이 하는 방식을 통해서 아 포럼이라는 게 내가 무슨 답을 찾았어. 근데 그 다음 주에 그대로 내가 안 살면 어떨 건데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딜레마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나는 답을 내야 돼 여기서. 근데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인 거를 인용하고 내가 그거를 거기서 나의 레마로 붙잡은 거 그거를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이게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던져주는 거. 너네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게 사실은 포럼의 원조인 거죠. 어떻게 보면. K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K님은 포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말씀이나 복음적으로 포럼을 해야 될 때도 뭔가 내가 이걸로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포럼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답은 뭐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는 거고 우리는 계속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포럼을 통해서 도출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이런 것 같아요. 포럼이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레버리지 포럼 할 때 음. 그러니까 VVKIK 뭐 이런 게 이제 나오냐 안 나오느냐 사실은 되게 중요하긴 한데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과정이란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는 과정을 잘 걸었다 이렇게 자화자찬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헤로도토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헤로도토스가 답을 내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 사람이 질문했던 문제에 대해서 이 책에서 답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답이 등장하지 않는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질문했던 건 그거예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이유는 네. 그리스가 엄청 위기인 거예요, 지금. 크세르크세스 왕이 두 번이나 쳐들어왔어요. 네. 그리스랑 페르시아 사이에 두세 차례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음.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니요. 그 성경에서 에스더 남편, 아. 에스더 남편이 바로 크세르크세스예요. 음. 이게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나와서 크세르크세스라 그러면 엄청 헷갈리는데 읽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서 같은 철자를 그래서 그거를 원래 얘네들 발음대로 하면은 아하수에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하면은 success가 되고요. success가 되고요. 되게 좀 발음 진짜 어려워요. 성공? 아니요. 그러니까 XER 아. XES예요. 그래서 X가 두 번 들어가서 success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그냥 뭐 그냥 한국식으로 읽으면은 크세르크세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에스더 남편이 바로 그리스의 엄청난 위기를 가져다 준 그 사람인 거죠. 그건 에스더 남편일 때는 정말 관대한 이미지로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막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나오는데 그런데 그리스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 사람만큼 악마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두 번이나 쳐들어왔으니까 실제로. 그리고 그 쳐들어온 게 어떤 역사냐면요. 영화 300 아세요 혹시? 아는데 보진 않았. 보진 않았어요. 영화 300 그 스파르타 이거 네. 그게 바로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에요. 그 페르시아가 그 영화에서 완전히 뭐 진짜 무슨 판타지물에 나올 만한 그런 그 괴물들로 묘사가 되죠 거의 사실상. 그리고 거기서는 막 그 크세르크세스가 너무 웃기게 나와서 막 휘황찬란한 금 막 체인을 딱 두르고 나와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막 이렇게 되게 유명해요 그거 I'm very kind 이거 되게 유명해요. 나는 관대하니까 뭐 내 앞에 와서 뭐 무릎을 꿇으면 막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실제로 나와요. 그 얘기들이 좀 웃기게 희화를 시켜서 그렇지 다 이 역사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 영화에 나오는 얘기들도 대사나 이런 것들은 다 영화에서 차용을 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크세르크 왕. 제가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이 헤로도투스가 던진 질문은 그건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쟤네들이랑 싸워야 되는 거지? 쟤네들은 왜 우리한테 쳐들어오려고 해?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똑같은 질문은 고레스 왕 때 이미 나왔던 거죠. 키루스 왕 때 척박한 곳을 떠나서 더 나은 곳을 차지합시다. 키루스 왕은 거기에 대해서 현명한 대답을 해가지고 신하들의 말에 노 하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그걸 막았고 크세르크세스는 그냥 쳐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크세르크세스 왕이 결국에는 후퇴를 하거든요. 두 번이나 걸쳐가지고 한 번은 스파르타를 거의 점령을 뻔하다가 네. 결국엔 물러나고 이 300, 그러니까 301-2예요. 그게 두 번째에서는 해전을 펼쳤는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테네한테 져요. 그래서 이 두 번의 전투를 말아먹고 결국에는 크세르크세스 왕이 마지막에 얘기를 하죠. 평야를 경작하면서 노예가 되느니 척박한 곳에 살면서 지배자가 되는 것이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고레스 왕의 그 이야기가 뭔 얘기인지 알게끔 되죠. 그래서 그 나중에 다시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그러니까 그 답은 없어요.
쳐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왜 쳐들어왔어?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은 페르시아도 똑같이 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쳐들어가야 되지? 그 질문은 얘네도 똑같이 했다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얘네들이 쳐들어올까 말까? 왜 쳐들어와야 왜 우리가 싸워야 돼? 여기에 대한 답은 없는데 그런데 질문은 충분히 똑같이 해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도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왕의 지도자인 이상 같은 일은 당대에는 반복될 가능성이 낮겠구나 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게끔 되는 거죠. 하지만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겠구나. 그거를 질문을 해볼 수는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하나도 안 돼요. 행복은 뭐야? 답이 없어. 답은 없는데 근데 다 생각을 하게끔 하고 그 생각을 계속 포럼했던 게 후대 철학자들인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이 그리스의 그건 거죠. 그런 역사가 또 중요한 이유가 후대에 어떤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좀 본보기가 되잖아요. 네. 그런 해결책을 좀 선조의 지혜를 빌려서 쓰기도 하고 그 부분이 생각이 나네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또 그러면서 동시에 답을 내주려고 하는 게 과연 역사가의 목적일까? 헤로도토스는 답을 내주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속 질문에 하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과학이 또 발전하고 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식이 더 뭐라 해야 되지? 더 고급화되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더 이런 풍부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과거에 같아요. 대해서. 그래서 뭐 기록해가지고 남기는 것만 하더라도 네. 그리고 카더라 통신을 모으는 것만 하더라도 그거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기록하냐에 따라서 그 기록의 방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상황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그거를 좀 이 역사라는 책을 통해서 저는 좀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시긴 했는데 네. 그게 뭔가 언제나 좋지만은 않잖아요. 좋지만 나쁠 때도 않지. 많죠. 네. 네. 그게 안 좋은 점도 있잖아요. 루머가 될 가능성이 되게 네. 크죠. 그러니까 그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면은 일단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게 강하죠. 왜냐면 우리가 흔히 카더라 통신을 쓰는 곳이 연예계 가십이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네. 야, 저 사람 어떻다더라 내 얘기는 아닌데 그 소문이 별로 안 좋아 이런 거 얘기할 때 카더라 통신을 사용하니까 그런 거 얘기할 때는 당연히 안 좋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그거는 어떠한 그 스테레오타입을 강요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선입견을 강요해 버리니까 야 K님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별로 평이 안 좋아. 내 얘기는 아닌데 듣는 얘기가 그래. 아니 이거는 결국에는 저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러니까 저 사람과 놀지 마. 이거를 그냥 심어버리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완전히 다른 경우죠. 근데 헤로도토스도 그렇게 말하면서 약간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후세 역사가들 중에서 깐 사람도 진짜 많았죠. 헤로도토스가 그러니까 이 사람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것도 네. 그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근데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걸 되게 칭찬하며 쓴 게 아니라 비꼬며 쓴 거예요. 야, 소위 말해서 역사의 아버지라고 다들 얘기하는 그 헤로도토스도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게 근데 나중에 키케로는 말했다. 헤로도토스는 역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키케로는 헤로도토스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죠. 왜냐면은 사실이 아닌 내용도 너무 많이 적어놨다라는 거죠. 야, 다 카더라라고 해가지고 본인 책임 싹 피해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책으로 이렇게 써놓으면은 진짜인 것처럼 믿게끔 되지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뭐 야 무슨 뭐 페르시아를 이해해야 되는데 무슨
뭐 미라 만드는 것까지 다 써놔. 이건 뭐가 중요하다고. 막 미라 만드는 거 괜히 쓸데없이 자세하게 써놔가지고 막 괜히 밥 먹는데 구역질 나오고 막 이렇게 그 이제 좀 비판을 하는 거죠. 이런 비판을 하는 역사가들도 지금도 있어요. 이 사람의 역사의 그 편찬 방식은 100% 옳은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방법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카더라 통신의 한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다 맞지 않다라는 거는 헤로도토스 본인도 잘 알고 있었고요. 네. 내 생각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적어놓은 것도 있긴 있었고요. 그게 근데 그 이 사람의 카더라 통신은 근데 저는 한 가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진짜 카더라 통신을 좀 악의적으로 활용을 하려면은 네. 페르시아 사람들을 진짜 악역으로만 묘사를 해야 되거든요. 야, 페르시아 저거 진짜 모슬놈들이야, 야만인들이야. 우리가 진짜 우리 땅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물론 비교적 나쁘게 써놓긴 했는데 근데 상당히 객관적인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감정 같은 게 많이 빠져 있다. 최대한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생각을 적긴 적되 객관적이라고 노력한 티는 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 이전에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호메로스는 뭐 일리아드라든지 오디세이아라든지 이런 걸 이제 지은 서사 시인인데 서사 시인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너무 뻥을 많이 쳐. 그러니까 이 문장이 예뻐야 되니까 막 뭐 그러니까 이게 있었던 일인지 뭐 트로이 목마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 사람이 지어낸 얘기인지 너무 막 이게 장황해서 네. 막 뭔가 막 웅대한 얘기가 막 깔리고 뭐 다 영화 보는 것 같으니까. 근데 헤로도토스는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진 않고 너무 인본주의적이긴 하지만 인간들이 이룬 일을 잊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화적인 요소를 싹 빼고 정말 그냥 인간 중심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그 카더라 통신이지만 네. 좀 악의적인 목적으로 활용된 건 아니다. 본인이 질문했던 그 목적에 대한 대답으로서 제시를 한 거다. 그래서 목적이 좋았다. 그 목적이 그리스인들 입장에서 선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카더라 통신도 뭐 그러니까 도구에 불과하니까 네. 인용이니까 인용이 한 방법이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참 신기한 게 오늘 저희가 그런 포럼을 받았잖아요. 하필 네. 또 팁을 하나 인용에 관한 팁을 딱 받았는데 오늘 이 책에서 딱 가장 조금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인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신기한 것 되게 같아요. 타이밍이 딱 이렇게 맞게 그러니까요. 그 사연을 우리가 받았는지 맞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딱 보고 이 인용에 대해서 잘 얘기하면 좋겠다 라고 갑자기 꽂혀가지고 인용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정말로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 기술은 인용의 역사니까. 근데 본인이 직접 다 뛰면서 직접 들은 이야기라는 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더라 통신은 진짜로 진짜 잘못된 카더라 통신은 심지어 내가 직접 들은 얘기도 아니야. 돌고 도는. 돌고 돌아서 사실 출처가 불분명한. 네. 그러니까 K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K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한 소스를 통해서 K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K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K님을 위해서 또는 또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그래서 K님과 잘 지내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 물론 이건 내 생각은 아니지만 어디서 얘기 들었을 때 K님이 이렇게 할 때 좋아했다더라. 그 뒤에 판단 너가 해. 이거면은 좀 얘기가 그건 악의적인 사용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리고 이 헤로도트스가 했던 그것도 똑같죠. 그리스랑 페르시아가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데 페르시아 사람들의 사상은 이렇다. 이렇다더라. 판단은 너네들이 해. 이런 거니까. 그게 국가 단위로 확장된 것 뿐이니까. 그런데 다
직접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탐사를 했다는 거죠. 탐사를 해서 보고를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출처가 다 분명해요. 어디서 만난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 어디서 만난 상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걸 다 꼼꼼하게 출처를 정확하게 기록해놨다는 게 클래스가 다른 거죠. 카더라의 클래스가 다른 거죠.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다른 거죠. 그래도 이 사람이 좀 부유했기 때문에 네.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위쪽 사람들하고도 그런 소통이 되려면 어느 정도 조금 이 사람도 좀 급이 예. 높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왕가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일단 좀 이 사람의 클래스도 좀 달랐죠. 그러니까 애초에 부자였고 너무 부자여서 그러니까 일생 동안 여행만 다녔어도 이제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좀 부유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여행을 다녔고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그냥 여행 다니는 게 인생이 다예요. 그냥 태어나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여행만 다니고.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록이 없으니까. 기록이 없고 이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남긴 기록은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걸 많이 남겼을 수 있는데 우리가 후대에 남아 있는 그 헤로도토스에 관련된 기록은 그러니까 헤로도토스 본인에 대한 기록도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헤로도토스가 뭐 하는 사람이다라고 남겨놓은 게 없고 그만큼 기록이란 게 어떻게 보면 희귀한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 어마어마한 장대한 포럼을 남겨다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엄청난 거죠. 물론 그 정도로 재력도 있었는데 그걸 잘 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상위층들하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다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길 가는 상인들 뭐 그리고 그냥 정말 이름 없는 사람들까지 다 얘기를 나눠가지고 거기 중에서 필요한 걸 추려 쓴 거죠. 되게 성격이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암무하거나 잘 대화를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능력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헤로도토스의 성격 파악 이 사람 뭐 MBTI로 검색했을 때 토크가 되는 사람 같았을 것 같아요. 그죠? 썰을 너무 잘 푸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대화를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이만한 썰을 또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야기면은 하면 할수록 풍부해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 가면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상상인데 뭐 이집트의 상인하고 얘기를 나눈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헤로도토스도 자신이 알고 있는 얻은 땅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계속 말하고 그러면 하나 말하면 또 이것도 그럼 나는 이랬는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이거 알아? 내가 터키 갔을 때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좀 되는 그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 좀 기본적으로 포럼이 되는 분이 남긴 기록이다 라는 거겠죠. 조금 뭔가 기원전 얘기라고 하면 솔직히 그렇게 신뢰가 가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예. 뭔가 성경의 그런 옛날 부분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헤로도토스에도 그런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조금 더 신뢰가 간다고 해야 되나요? 상호 신뢰.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역사라는 게 실제로 좀 교차 검증이 많이 돼야지 이렇게 좀 신뢰감을 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관련된 내용은 그 다음에 계속 탐구가 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근거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허구다, 좀 허구성이 짙다라는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기원전 얘기라서 그리고 이분이 막 되게 좀 구체적인 걸 적어놓은 건 아니라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것도 있는데 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것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뭐 100% 맞는 역사서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좀 후대한테 생각할 걸 많이 남겨준 역사서 이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얘기해서 꼭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튼 남겼다는 거
남기고 이분 나름대로 남겼다는 거, 그리고 판단은 그냥 후대한테 넘겼다는 거, 그 자체로 좀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음, 그래서 뭐 반드시 답을 낼 필요는 없다. 음. 그걸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뭔가 인용이 조금 포인트라서 처음에 말하셨네요. 그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경 말씀을 하는 것도 인용이다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되게 좀 약간 탁 했던 것 같아요. 좀 머릿속에 아 맞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전에는 약간 성경 말씀도 성경 말씀이지만 내가 어떻게 화려한 언변 기술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좀 전도를 해볼까라고 생각했었더라면 좀 오늘 계기로 조금 그런 구원의 길에 대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조금 다시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한번 정리할 시간이 다시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오늘 이게 내용이 인용으로 갈진 몰랐는데 그런데 인용으로 딱 오게 돼가지고 아마 오늘 좀 우리가 좀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인용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녹취를 왜 하겠어요? 메시지 드릴 때. 그 녹취한 거 정리해가지고 막 이걸 이렇게 정리했어. 그게 포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진짜로 붙잡았으면 거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활용을 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질문을 던져보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붙잡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좀 포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헤로도토스가 그런 면에서는 우리한테 포럼의 방법 중에 하나를 제시를 했다. 이 포럼의 원조격인 그리스의 사람으로서 우리한테 포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 제시를 했다. 복음이 아닐 뿐. 그리고 저번 주에도 저희가 묵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성경 묵상하면 이제 또 성경을 좀 읽게 될 텐데 성경이 결코 쉬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냥 묵상이 될 것 같아요. 질문하면서 또 언젠가는 뭐 하나님께서 이제 뭐 사건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답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그 말씀을 인용한다는 게 실제 적용할 때 신분과 권세를 활용하는 그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도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말씀을 인용해서 싸우시잖아요. 네. 그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인용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그 인용된 구절 3개로 마귀를 물리치시잖아요. 그리고 다 말을 그러니까 바울이나 뭐 이렇게 전도자들도 신약 시대에 이르면 더더욱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있는 그 성경 그걸 정확하게 인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은 그 이 시대 이 지방의 사람들이 이 인용에 대한 그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잡고 있었고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무리 잘 지어낸 말이라도 신뢰를 줄 수가 없으니까 정말 저 사람이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거기서 통하는 내용이 진짜로 나와야 되니까 저도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거를 인용해서 뭔가 토론거리가 되고 뭐 신뢰를 얻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 힘이 있다라는 구절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세상의 지식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인용하고 그거를 마음을 각인시킴으로써. 그렇죠. 네. 하나님이 이렇다고 카더라. 하지만 그 힘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다른 카더라랑 급이 다르죠. 카더라가 아니라 사실이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으니까
그게 진짜 좀 뼈랑 골수를 찔러 쪼갤 정도로 내 마음속에 제대로 각인이 돼 있고 인용이 돼 있으면 그러면 진짜로 그 세상에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정말 오늘 그 인용이라는 거 그거를 붙잡게 되네요. 사실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헤로도토스는 그러니까 인간지사는 수레바퀴와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가 있으면은 곧 내려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불교 아닌가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종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되게 좀 약간 깨달음을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항상 그런 경우 많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행운이 언제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사람이 계속 행운을 누릴 수는 없다. 이게 헤로도토스가 이야기한 그러니까 헤로도토스가 본인이 기록한 역사를 통해서 생각한 부분이에요. 포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크고 작은 도시에 대해서 모두 다를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큰 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도시에 대해서 모두 다를 것이다. 왜냐면은 과거에는 강성했지만 후대에 미약하게 되기도 하고 과거에 미약했지만 후대에 강성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글을 읽을 사람이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도시에 대한 평가는 언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실제로 지금 뭐 그리스, 페르시아, 뭐 이집트 그 당시에 패권을 다루던 그 국가들이 지금 같은 지위는 아니거든요. 그 행운이 머무르지 않는다.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 관점을 가지고 질문을 계속 던진 그런 헤로도토스. 그러니까 우리는 답은 확실하게 알고 있죠. 그 행복에 대한 답, 행운에 대한 답. 사실은 확실하게 알고 있죠. 그리고 이 크세르크세스 아내였던 에스더도 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표현할 때 답이야 답답 이렇게 얘기하면 답답하겠죠. 실제로 이제 포럼하고 풀어내는 방법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인용법 그리고 신약에 나왔던 수많은 전도자들의 인용법 그거를 잘 유심하게 보고 우리 삶에 그게 좀 성취가 되도록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저는 드네요. 네. K님은 오늘 방송하면서 어땠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좀 되게 여러 왕들의 이름도 나오고 어려운 지역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앞부분에 정신을 못 차리긴 한 것 같긴 한데 조금 크세르크세스 중요한 거를 좀 다시 좀 볼 수 있는 통찰력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참 잘 안 돼요. 뭐 다른 제가 하는 일에서도 딱 보면은 다른 거에 더 이렇게 파고들고 있고 정작 중요한 건 이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깨닫게 됐고 또 저희도 지금 누가 보기에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런 랩런트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또 저희가 또 기록으로 또 남기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기록으로 남기고 있고 저희 개인이 또 각자의 현장에서 누리면서 그런 기록들을 남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또 나중에 봤을 때는 달라질 수도 지금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렇죠. 축복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미래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헤로도토스의 그런 말로부터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물론 그 시대에도 좀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 점점 재조명을 받은 거는 진짜 그 이후에 여기에 있던 일들이 실제로 좀 증명이 되고 네. 그리고 이 역사성이 재조명을 받으면서 점점 가치가 점점 후대에 갈수록 더 생겼거든요. 이 사람의 역사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냥 끝까지 그냥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후대에 가서 진짜로 좀 크게 의미로 발견되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동기 같은 거 내려놓고 그런 어떤 동기 같은 거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포럼에 집중했을 때
그걸 인용하고 활용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그거를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입장이라면 그런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K님도 어깨에 힘 빼시고 다음에 이제 책을 들고 오실 건데 네. 이 인용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서 이제 본인 뭐 K님의 이야기이지만 사실 또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나왔으면 싶네요. 네. 오늘 방송을 이제 좀 마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네. K님 다음 책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읽을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그리고 신은 좀 얘기나 하자고 말했다. 아, 그 책 이름이요? 네. 책 이름이 뭐예요? 책 이름이 그건데요. 신은 얘기나 그리고 신은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 그리고부터가 책 이름인 거죠? 네네네. 그리고 신은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 네. 작가가 누구예요? 작가가 컨닝을 좀 하겠습니다. 네. 뭐지? NG 때려야 되나? 모모 한스였어요. 작가가 아마 이 작가 한스 라트. 네. 한스 라트. 한스 라트라는 독일 작가 소설이네요. 네. 되게 책 제목이 재밌어 보이는데. 이게 또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신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신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궁금하고 여기서 나오는 신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고. 전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저희는 신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신을 제가 알고 있죠. 아,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신은 다음 주에 밝혀지는 건가요? 네. 스포 금지. 이게 딱히 스포라고 할 게 없는데 그냥 다음 주에 알아가는 걸로 하죠.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에 읽기 전에는 이게 그런 진짜 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건지 아니면 이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신인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우리가 말하는 그 여호와인지 다른 신 얘기하는 건지 궁금한데 아무튼 다음 주에 책 제목은 진짜 재밌어가지고 네.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아무튼 같이 읽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읽고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시간만 된다면은 최대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는 건 재밌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 도토리 6화에서는 그리고 신은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 이걸 읽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저는 철로 역정 기독교 서적의 거의 베스트셀러 오브 베스트셀러인 철로 역정 메시지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네. 그 각 교계에 계신 목사님들께서 굉장히 자주 활용하시는 작품이에요. 워낙 명작이라서 재밌어요. 그리고 이건 좀 동화 같은 요소도 있어서 그 애니메이션도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데 이 철로 역정 1편과 2편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1편에 해당하는 내용을 거의 대부분 얘기를 해요. 이 철로 역정이라 그러면. 그래서 그 1편에 그러니까 철로 역정 1부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포럼을 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존 버년이 지은 옥중 소설 철로 역정을 그 다음 주에 저는 포럼하고자 합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다 2주 연속으로 소설이네요. 2주 연속으로 소설이에요. 나 딴 거 들고 올까? 근데 저도 이제 좀 너무 그 뭐라 하죠? 이 소설 말고 제가 읽었던 그걸 뭐라고 하죠? 교양서죠. 자기계발서를 너무 많이 읽었어가지고 저도 한번 소설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좋죠. 소설을 골랐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좀 소설도 읽기 편하면 되게 좋고 네. 재밌어요. 그리고 생각할 부분도 많고 저도 빅픽처 그거 소설이었잖아요. 아무튼 다음 주와 다다음 주 포럼 기대를 해주시고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할까요? K님 인사해 주시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팟캐스트로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책 추천도 좋고 저희가 했던 포럼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나눠주시면은
오늘 얘기한 것처럼 더 풍성한 포럼이 될 것 같고 많은 분들과 그런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네, 다른 자기가 읽은 책으로 저희한테 포럼 나눠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굳이 우리가 읽은 책이 아니더라도 네,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같이 포럼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케이님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포럼은 정말 형식에 상관없이 모두 다 환영이니까요. 풍성하게 같이 포럼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케이님에 대한 칭찬도 좋고 그리고 포럼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맞아요. 그냥 코멘트도 네, 환영합니다. 네, 그 뭐든지 우리가 포럼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책은 너무 방대해서 이야기할 게 사실 되게 많은데 크세르크세스의 그 300 이야기도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그거는 더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오늘 그 정말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인용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행복에 대한 질문도 한 번쯤 던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시간이 됐으므로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칠까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너무 썰을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역사라서. 그래도 뭔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더 더 풀고 얘기할 게 싶은데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언제 한번 삼국지 한번 해볼까? 얘를 한 1편, 2편으로 나눠야 됐던 건 아닌지. 사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일단 아쉽지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영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